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 때문에 억눌렸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에 대한 우려도 서서히 사그라들게 되면서 지금 국내외 시장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기세가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회복과 수급 상황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오늘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다음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하나씩 짚어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 조합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와 또 오늘 국내 증시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는 더더욱 그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66%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1.38%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또 S&P 500 지수가 0.94% 상승하면서 양시장이 1% 안팎의 강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를 이끈 내용은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의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 건 늘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17만 건보다 밑돈 수치였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또 실업률이 3.9%로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고용시장 둔화가 드러나게 되자 시장에서는 채권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우존스가 5거래 연속하는 상승의 움직임이었는데요. 한 주 내내 상승했다고 봐도 좋겠죠. 또 나스닥 지수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애플만 하락하고 모두 다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1% 넘는 강세까지 보여진 미국의 상황이었죠. 오늘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던 가운데 또 주말 동안에 기대감을 모았었던 부분이 바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은 이 투심이 굉장히 억눌렸었던 이유가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주가들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승을 가져가지 못했었던 부분에 있었죠. 오늘 이 부분이 회복을 받게 되면서 양시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4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800포인트를 이제 급 넘어간 상황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좀 우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해소가 되고 또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승으로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오늘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1,165억 원, 코스닥에서는 9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오늘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1,171억 원, 코스닥에서 24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양시장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은 이 시각 강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리튬과 폐배터리 모두 이 2차 전지 생산과 재료에 모두 얽혀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이 오늘부터 되게 됐는데 오늘은
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 쇼 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주였고요.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16억 원의 공매도가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금지 조치가 이어지게 되면서 대표적인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20% 가까운 주가 상승세를 장 초반에 가져오기도 했었죠. 반면에 하락하는 테마에는 오늘 정유주와 그리고 생명보험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들 그리고 인기도 많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0% 넘는 강세에 이어지면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탄력을 가져가게 되네요. 코스닥 시총 1, 2위 종목이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23%의 정도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10%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금양 역시 지금 23% 정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포스코홀딩스도 10% 정도의 강세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종목군 안에서도 이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죠. 2차 전지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대감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마이크론이 4.77%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에코프로 HN, LNF 보실 수 있고 우리바이오 오늘까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의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월요일장 아주 기분이 활기차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또 이런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인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오늘만의 급등일지 앞으로 쭉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투페이스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가 되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 소식으로 나오는데 바로 공매도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되게 안 좋았던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다 해소하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강력한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 많은 상황이죠. 매주 월요일 또 한 주간의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방송 이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정호 멘토님 계속 여러분들과 장중 대응하실 수 있게 이끌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등 나올 때에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수익 못 챙겨가시면 안 되겠죠. 지금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투자
투자의 기회로 삼아 보시고 열심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멘토님, 네. 오늘부터 왜 투페이스 이정호 멘토님이에요? 갑자기 궁금한데 투페이스 두 얼굴인데 왜 네. 두 얼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후에 방송하시는 이지은 멘토님이랑 네. 저랑 같이 콜라보를 하게 돼가지고 두 네, 얼굴. 그래서 두 분이 네.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투페이스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내용부터 바로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점이 이 공매도 금지 조치 소식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반등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 상승 폭이 지금 굉장합니다. 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한 타임은 놓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타임은 놓쳤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바짝 네. 샀으면 됐을 텐데 아. 지금은 거의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네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에코프로 형제주들을 빼고 나서도 다른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시장의 가대 낙폭을 잃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한 축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공매도가 항상 해제됐을 때 못할 때 그때 그 주가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짜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을 좀 더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게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쪽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대형주 쪽에서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견인 역할이 충분히 됐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를 지금 좀 매수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강력하게 매수했던 시점보다는 좀 더 약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긴 하지만 지금 나온 급등 정도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게 지금 단기간에 반짝 이렇게 오늘의 이슈를 받으면서 또 상승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2차 전지주들의 반등 그럼 언제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그리고 시장의 이런 분위기까지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파급력을 주면서 확산시킬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 좀 시기나 타이밍적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시기는 솔직히 말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모 청약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흥행이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모 청약 이후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열풍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한 불 꺾여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이루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또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오늘 뭐 리튬 관련주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생산,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리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소재, 뭐 부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그럼 우리가 공매도 세력이 많았던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원래 기존에 믿고 있었던 소재나 뭐 재료들을 보면서 공략을 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소재가 제일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소재 관련주들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뭐 부품, 그다음에 장비주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었는데 그거랑 또 동일하게 어차피 소재가 가야 장비 부품주가 다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주가 원픽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소재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좀 주식 고수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이정호 멘토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은 짧으시지만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또 종목에 대한 각각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사실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공매도
금지해달라, 금지해달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묵묵무답이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지 조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가뜩이나 그동안의 고환율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메리트가 없었는데 또 한 번 이탈을 하게 될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네. 전쟁 난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 주가가 더 하락세가 더 그러니까요. 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게 작용을 됐다. 그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공매도 세력에 인한 2차 전지 과대 낙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시장이 너무 많이 낙폭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좀 올라가줘서 그 부분을 좀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오늘 되게 너무 많은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담감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큰 상승은 그 다음에 또 급락을 부르는 거 아니야? 약간 시장에서 조금 약간 불안감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점차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시장을 리딩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같이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 대기 과도에 낙폭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한다라면 네. 저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생각이 나요. 악재 플러스 공매도 플러스 하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올라가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말고더라도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이때까지 좀 심하게 떨어졌던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봐야 될 건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항상 주식에선 미래 비전이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미래로 봤을 땐 누가 봐도 좋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공매도 플러스 미래 비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2차 전지주들이 전망이 밝은 건 사실이었죠. 그동안에 리튬 가격 하락이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급감 소식이 있기는 했었지만 정말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생산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거에 더해서 또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라면 지금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놔 주셨어요.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들 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텐데 또 함께하고 싶다, 또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이 워낙 좀 크게 올라서 2차 전지주들 위주로 첫 질문을 드려봤는데 사실 매주 월요일은 또 이렇게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신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이게 가장 빅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일 있을 삼성 AI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AI 관련주가 저번 주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AI 가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로봇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열풍을 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AI 로봇이 또 다시 한번 시장의 주조 테마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공모천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흥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항상 공모천양에서 흥행을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본다라면 또 주가 상승까지 이끌어지냐 이런 걸 봤을 땐 또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예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도 어느 정도 너무 열풍만 불지 말고 어느 정도 차갑게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어떻게 본다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대 납폭이 나오니까 공매도 해제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많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루즈 같은 경우 가장 키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가대 납폭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플러스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나와줘야 저는 가장 깔끔한 2차 전지 열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1월 11일 날 매년 있는 중국 관군제가 열립니다. 네. 관군제 하면은 뭐니 해도 화장품인데 맞아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요즘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짝이는 테마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전 세계까지 해제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관광이 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빼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세픽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본다면 이게 한창 한펄 꺾인 테마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납폭은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요즘 시장에 있는 가대 납폭주 중에 하나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정과 함께 주요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어요. 궁금한 것을 좀 하나씩 물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AI 포럼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에코프로 BM 종목들이 워낙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8일에서 9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너무 기대감을 갖고 보다기보다는 좀 냉정한 시각에서 보자.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도 당연히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포항에 가면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정말 크게 이렇게 입지들이 들어가 있어서 예전에는 포항하면 뭐 포스코다 이랬는데 이제는 에코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 더 많이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가도 에코프로 이미 계열사들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상장하게 되면 이거 쪼개기 상장으로 또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에코프로 계열사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는 좀 안 좋다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네. 이렇게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그룹주 그 지주사의 매력은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도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에 상장 이후로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좀 더 가벼워지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대표적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면 LG화학에서 배터리랑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는데 네. 계열사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반대로 이 종목 에코프로 멀티리얼이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까지도 동반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2차 전지 열풍이 불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관계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본다면 희망사항이다. 네. 에코프로 주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샀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더는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멀티리얼이 상장하는 시점이 가장 피크치가 찍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판 돈으로 에코프로 네. 멀티리얼즈 사도 됩니다. 차라리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계속적으로 에코프로 또 이렇게 에코프로 멀티리얼이 상장했다가 또 갑자기 또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에코프로 주주 입장에서는 또 난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갈 필요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게 되는 날,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 날에는 그래도 공모가의 몇 배 이상 뛰었다가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올해 IPO 최대어다라는 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인데 그날 당일에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당일 매도하고 당일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반대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들어가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제일 놓치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이 회사 좋으니까 주가 떨어져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주식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래요? 막상 주가가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네.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 처음부터 많은 비중을 갖고 에코프로 멀티리얼을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파월 의장이 나왔던 FOMC 관련 발언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네, 미국 경제만 봤을 땐 탄탄합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탄탄한 이유, 그걸 봤을 때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언제 꺾일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계속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근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수익 실현 난 거 조금 정리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약 받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청약 받으면 어느 정도 공모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게 이번 11월 달이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 많은 종목 중에서도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가장 어떻게 보면 1순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입들이 이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모하는 거는 좋다. 하지만 이 공모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당일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바닥권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는 8일부터 9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주 청약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하실 수 있게 오늘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전략 잘 들어봤고 자 그러면 내일은 이제 삼성 AI 포럼이 열릴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올해로 7번째이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표된다라기보다는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연구와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 따른 관련주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삼성전자는 지금도 7만 원 아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의 전망과 여기에 따른 관련주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이슈는 안 나왔어요. 그 말은 갑자기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 강력한 테마가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여기서 어떤 액션이나 이런 부분을 취할지가 가장 관심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도 올라가는데 반도체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2차 전지냐 반도체냐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들어가기 거부감이 있는 자리다. 네, 단기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인 자리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별로다. 하지만 반도체 쪽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인 자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공매도가 많이 때려진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반대로 공매도를 때렸던 이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딱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매도를 때렸던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이때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예상치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죠. 애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한 방에 오늘 한 방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능은 하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은 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을 좀 더 매력적이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중에서 뭐 AI 반도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인데 네. 이런 종목들은 같은 경우는 공매도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정도도 없어요. 계속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왜냐? 좋기 때문에 굳이 공매도를 해야 되냐? 공매도를 그러네. 했던 종목들은 뭔가 하나라도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 공매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많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걸 해제하는 순간 그만큼 많이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매도 낙폭 관련주들은 약간 고수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딱 정직한 타이밍이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포럼에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매년 거의 기대 넘어갔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큰 발표나 큰 액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간 더 강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사실 공매도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안 좋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대거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에 투자를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주들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지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반도체 종목들은 공매도 비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좀 눈에 들어오고 한미 반도체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하나마이크론, 한미 반도체 지금 뭐 고가에서 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시장이 당분간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었는데도 네. 고가권을 유지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는 더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종목은 안 판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를 지지해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더 좋게 봐야 된다. 특히 대형주, 거기서 수급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상첨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되게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이제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약간 기대감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매물 때 부딪힌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지금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간 소외가 되면서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없이 올라간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일정도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주셨고 오늘 특히나 2차 전지주들의 거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들도 좋다. 왜냐하면 또 내일 삼성 AI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과 광군제까지 이번 주 주말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팍스 브런치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난주까지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이정훈 멘토님은 이럴 때 물리더라도 포트에 담아놔야 되는 테마들이, 섹터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정말 알뜰하고 또 즐겁게 챙겨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공략주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앞서 봤던 일정들과 관련된 공략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정이랑 관련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왜냐면 애가 이제 둘째가 이제 돌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유망 있게 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네. 있으시셔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엔젤 사업이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엔젤 앞에서 산업 일정 안 쪽이고. 받는데 우리? 엔젤 산업? 일정 받나? 네, 그만큼 네. 어떻게 본다라면 엔젤 산업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한다라면 네. 약간 컨텐츠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오. 이 컨텐츠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신규 컨텐츠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컨텐츠가 워낙 너무 막강해요. 네. 누구든지 다 아는 컨텐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다 막강한데 이제 여기서 후속작으로 또 하나가 나온다.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 좀 더 긍정적이게 시장을 다가오지 않나.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나왔던 건 사우디 그리고 아랍 이쪽 중동에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한다면 되게 많은 기대감을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 경제대표단이 방문 예정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중동 쪽에서 요즘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약간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방문해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 회사가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종목명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컨텐츠가 너무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이름 자체에서도 이 종목은 한 번 올라갈 때 엄청 셌지 다들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정이 나온 기업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유추가 되네. 앞에서 일정이 나온 기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엔젤 산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번에 신규 컨텐츠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대충 유추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맞는지 확신은 없는데 하나씩 좀 들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좀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시장에서 요즘에 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본업보다는 지분 투자를 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과대 납폭이 돼도 너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호재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컨텐츠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경제박물관까지도 오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방문해서 지분 투자나 MOU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컨텐츠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도 많은데 그 엔젤 산업 같은 경우에 컨텐츠 하나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우려먹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이 컨텐츠 하나로 유튜브 그리고 완구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부수익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엔젤 산업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플러스 컨텐츠까지 있는 종목들은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웹툰 관련주들이 많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웹툰이 계속적으로 흥행을 하니까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는 대표적으로 메인 컨텐츠가 갖고 있습니다. 거의 엔젤 산업 쪽에서는 BTS급이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잘 됐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나오는 이제 걸그룹이나 나머지 그룹들이 더욱더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제2의 후속작이 나올 경우에는 파급력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그만큼 했던 여력이나 했던 경험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컨텐츠가 흥행해가지고 사람들 입에서 이 노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 경제 대표단에서 왜 이거를 방문해서 뭐 살펴볼 건지 여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던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네. 대표적으로 저는 게임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게임주가 진짜 악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는 게임주 관련해 가지고는 지분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가장 크게 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다. 컨텐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번 터질 경우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컨텐츠다. 컨텐츠로 녹여야
약간 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는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엔터 그리고 게임 그리고 컨텐츠 이쪽으로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11월 11일부터 새롭게 출시가 되고요.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경제사절단이 여기에 또 방문을 하게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엔젤 산업 신규 콘텐츠계의 BTS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젤 산업은 뭐 지금 출산율도 워낙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좀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종목별로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급등락도 심한 것 같고 이 종목의 차트는 어떨까요? 저는 이 종목 차트가 지금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지금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었는데 네. 거래량 터진 걸로 봐도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부분을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날은 왜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아까도 터진 얘기했다시피 경제 대표단이 온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의 거래량이 터진 날 상한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조정이다. 여기서 또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이 시총이 1000억대 중반대인데 네. 더 내려간다면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시총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고 만약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위험 투자를 즐기시는 이정우 멘토님이신 것 아니죠.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게 아니죠. 네. 시총이 낮은데 네. 좋은 회사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시총이 작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도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시총이 큰 1조, 10조 뭐 이런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 그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다 완료된 종목이다. 하지만 이 시총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시총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11월 11일에 새로운 신규 콘텐츠가 출시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정우 멘토님의 아이들의 이 반응을 보고 과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가, 좀 네. 반응이 별로인가를 보고 뭐 손절이나 매도 전략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항상 게임주들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이런 걸 볼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네. 평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 관련 투자를 했어도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평점을 봤을 때 너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는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컨텐츠 관련주들은 바로바로 나와요. 게임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컨텐츠 투자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우 멘토님의 자녀분들이 또 이 신규 콘텐츠를 굉장히 즐겨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새로운 종목들을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유추하는 종목은 그 종목들이 아닙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로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셔서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검색창에 팍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팍스 투페이스 이정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추가 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공략주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또 오늘 오후장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2차 전지주들 오후장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한 주에 대한 간략한 전망 좀 잠깐 짚어주실까요?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가장 큰 포인트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안착하냐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안착할 경우에는 좀 더 시장에 긍정적으로 내일까지도 2차 전지 열풍이 불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늘 장 후반에 갑작스러운 낙폭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당일 천하였나?
내가 또 네. 낚였나? 약간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불순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 상한가를 안착하고 마감을 한다라고 해서 또 내일까지도 2차 전지가 오를 거냐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이거는 약간 폭탄 돌리기, 수건 돌리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일 키포인트는 에코프로 상한가 안착, 그리고 나서 다른 과대 납폭주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상한가까지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